방향과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잖아요. 정확히 얘기해보면 크기와 방향이 있는 물리량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왜 벡터는 시점에 이동해서 자유롭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OA가 있는데 똑같은 크기를 갖고 평행 이동을 해서 여기를 뭐 할까요? 좀 짧아 보이지? 여기가 BC 벡터가 있으면 두 개는 같은 벡터라고 처리를 하잖아요. 이유는 그래요. 얘가 이렇게 도형이 있는데 A라는 도형이 있어요. 얘가 똑같이 평행 이동을 해서 B라는 도형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을 여기 잡았어요. 똑같이 갔단 말이야. 이렇게 갔는데 평행 이동한 상황을 보면 굳이 시점을 통일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있는 점이 있잖아요. 걔가 이쪽으로 평행 이동을 했어요 라고 표시를 할 거면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도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거기 때문에 얘가 크기랑 방향만 동일하면 같은 벡터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있을 거라고. 속도도 그렇고요, 이렇게 평행 이동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벡터라는 게 필요했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벡터라는 거 필요했던 이유가 그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좀 많이 나온다. 평행 이동상에서 나올 거다. 뭐 그런 걸 좀 보시면 되겠고, 저기에서 있는 삼각형법에서는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고 참 많이 나오죠. 여기가 뭐 A 벡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B 벡터가 있어요. 평행세면형법을 쓰지 않고 삼각형법을 쓴다는 얘기는 그거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겠습니다 되는 거죠. 어저께 했던 것처럼 길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길 따라가는 거. 길 따라가는 것처럼 얘를 그대로 이쪽으로 가져옵니다. 가지고 오면 이렇게 된다고. A 벡터가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그래, 내가 너에서부터 여기 갔다가 이쪽까지 갔구나. 그럼 나는 결국 이쪽으로 가는 거야 라고 정의를 내리게 되잖니. A 벡터 더하기 B 벡터라고. 이거를 삼각형법이라고 불러요. 근데 얘도 의미가 있는 게 A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단 말이죠. 이 삼각형법이라는 건 길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에서부터 D까지 가는 벡터를 표시를 할 때 AC 벡터랑 CD 벡터를 더하게 되면 되겠구나. 그거를 알게 되거든요. 벡터 합이라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평행사면형법이나 삼각형법이나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도형의 평행이동이 보이면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벡터의 차를 보죠. 마이너스로 갈게요. 벡터의 차는요 합으로 정의를 내리잖아요. 합을 가지고 정의를 내리게 되는데 얘는 뭐 간단하게 정의를 하죠. 두 가지로 정의를 해볼까요? 첫 번째는 아주 단순한 형태, 이렇게 갑니다. A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B 벡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표시를 할 건지. 이런 벡터가 있대요. 결론부터 써보면 얘가 A에서 B 뺀 거니 B에서 A 뺀 거니? B에서 A? B에서 A? 하러 갑니다. 얘가 X벡터죠? 그러면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여기가 O가 있고요, B가 있고요, A가 있어요. 그러면 X벡터를 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OB로 갔다가, 그러니까 B벡터로 갔다가 X벡터로 가면 A벡터라는 거잖아요. 그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거니까 A벡터라는 것은 B벡터에다가 X벡터가 돼요. 따라서 X벡터는 A벡터 마이너스 B벡터,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A벡터 마이너스 B벡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종점의 위치 벡터에서 시점의 위치 벡터를 빼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거든. 얘를 써보면 이런 거잖아요. BA 벡터가 있는데 그 BA 벡터는 A 벡터가 OA 벡터고요. 그래서 B 벡터는 OB 벡터가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한참 연습했었잖아. 종점의 위치 벡터에서 시점의 위치 벡터를 빼세요. 그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그 스토리가 그림상으로 보면 그래요. B에서부터 A까지 이쪽으로 다가갔잖아. 다가갔는데 이쪽이 종점이고 이쪽이 시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점의 위치 벡터 A 벡터에서 시점의 위치 벡터 B 벡터를 빼야지. 뭐 그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된 거죠? 이거는 설명하기 편하고 이해하기 편한 방법이고요. 불편한 방법으로 이제 가보자고요.
이쪽이 이제 A가 있어요. 벡터는 조금만 해보면 돼. 조금만 해보면 이론은 해볼 만하기 때문에 조금만 해보면 금방금방 늡니다. 시험에 나온 것만 잘 정리를 해보자고. 뭐 할 생각이냐면 A 벡터랑 빼기 B 벡터 요거를 하러 갈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를 벡터의 차는 합으로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A 벡터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B 벡터로 해야지. 이런 거잖아. 벡터의 실수배를 보면은 마이너스를 곱했다는 얘기는 방향이 바뀝니다. 이런 얘기니까 마이너스 B 벡터는 여기로 가죠.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만 반대인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러니까 A 벡터랑 마이너스 B 벡터랑 더해보려는 거예요. 더하게 되면 평행세 변형법을 써보면 평행 이동을 적당히 해서 여기서부터 일로 가야지. 그렇게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 파란색 벡터가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이 소리죠. 정확히 얘기해 보면 A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B 벡터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얘를 다시 원상복귀 시켜서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을 시켜요. 이쪽으로 이렇게 올 거 아니니 이렇게. 그래서 그래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가 되는구나. 종점의 위치 벡터에서 시점의 위치 벡터를 빼게 되는구나.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차는 저렇게 정의합니다. 합도 저렇게 정의하고 차도 저렇게 정의하고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또 가죠. 이제 실수배 얘기를 하러 갈게요. 실수배. 실수배는요, 뭐 이런 거였죠. 뭐 OT라고 할까? 뭐 기본적인 상황에서 끌어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A 벡터가 있고요. 두 배로 가는 것은 2A 벡터가 있고요. 두 배처럼 안 생기긴 했는데 반대로 가는 게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2A 벡터가 있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잖아요. 벡터가 실수배는 뭐냐? 몇 배를 곱했어. 몇 배를 곱했으면 크기를 정해지는 거고 양수를 곱했다고 하면요. 마이너스를 곱했다는 얘기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뭐 그렇게 정의를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 실수배는 이렇다는 얘기인데 걔를 가지고 끌어낼 수 있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죠. 첫 번째는 벡터 두 개가 평행합니다를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두 벡터가 평행하다. 지금 보면 제가 방향은 뭐 반대 방향일 수도 있잖아요. 반대 방향일 수도 있는데 두 벡터가 평행하다는 소리는 일단 가정은 A 벡터가 0 벡터가 아니어야 하고 B 벡터가 0 벡터가 아니어야 하고 몇 가지 뭐 증명 같은 거 할 때는 이런 가정도 좀 필요하기 또 해요. 얘가 이 벡터가 평행의 정의는 이런 거잖아요. 같은 방향이거나 또는 반대 방향일 때 그 벡터가 크기는 무시하고요. 크기는 무시하고 0 벡터가 아닌 상황에서 같은 방향이거나 반대 방향일 때 평행합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잖아.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얘를 이렇게 정의를 했던 거야. 그래. A 벡터가 있는데 이 B 벡터가 있어. 실수배를 하게 되면 그래. 두 벡터는 평행하구나. 평행의 정의에서 이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해되는 거죠? 애초에 평행의 정의가 같은 방향이거나 반대 방향이면 평행입니다라고 정의를 내려놨기 때문에 실수배가 되면 평행이겠구나.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이렇게 했던 거예요. 된 거죠? 평행의 정의는 이제 그렇게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소리가 이런 거잖아. 여기를 보면 시점이 다 달라요. 이렇게 시점이 다 다른데 여기 있는 상황을 시점을 통일을 하래요. 통일하게 되면 너는 다 한 직선 위에 있겠는데?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지금 마침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떼가지고 오면 시점을 가만히 두고요. A 벡터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2A 벡터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벡터는 파란색으로 쓰고 이렇게 시점이 다 달랐었는데 얘를 시점을 다 통일을 시키게 되면 야, 이게 한 직선 위에 있겠구나. 그거를 알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좌표로 또 써보면 이런 거거든요. 점과 벡터와 다 똑같은 얘기니까요. 여기를 A점이라고 놓고 여기를 여기 이렇게 할까요? A점이라고 놓고 여기를 2A점이라고 놓고
뭐 마이너스 2a 점이라고 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한직선 위에 있겠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시점만 통일시키게 되면 벡터는 항상 한직선에 있겠구나. 이제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도 했죠. 이렇게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점이 있어요. C가 이렇게 있어요. 이 세 점이 한직선 위에 놓이도록 놀아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보면 결국 벡터의 실수배, 벡터의 평행 갖고 놀았던 거예요. AC 벡터, 시점 아무거나 잡아도 상관없죠. AC 벡터라는 게 있어. 걔가 A 벡터가 있는데 거기에 실수배가 되면 너는 한직선 위에 있겠군. 그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은 그렇다는 거죠. 얘를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종점의 H 벡터에서 시점의 H 벡터를 뺐어요. 걔가 K에다가 종점의 H 벡터에서 시점의 H 벡터를 빼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도 괜찮죠. 마저 써볼까요? 이쪽으로 씁니다. 칸이 좀 부족하니까. OC 벡터를 표현하러 가요. 그러면 OC 벡터를 표현하러 가면 K의 OB 벡터, 그 다음에 마이너스 OA 벡터가 이쪽으로 넘어갈 거니까 1-K의 OA 벡터 이렇게 되는 거였고, 그러면 OC 벡터를 표현해 봤더니 두 가지의 벡터의 합으로 표현이 되겠구나. 그런 사실을 알아요. A 벡터랑 B 벡터의 합으로. 결국 얘가 이런 거잖니. C 벡터가 있는데 K의 B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1-K의 A 벡터가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랑 너가 있는데 그거의 합이 1이 되면 요 세 점은 한직선 위에 있다는 소리로